일반 내연기관 차량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나 N9까지 있는데 당연히 코나 N9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서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바로 코나입니다. 코나가 드디어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돼서 이렇게 처음 만나보러 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코나가 세 가지 엔진 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1.6 터보 가솔린도 있고 N9까지 있습니다. 2.0 가솔린도 추후에 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코나가 어떻게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또 N9과 일반 1.6 터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내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르고, 2열은 얼마나 넓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나 한번 만들어 가시죠. 고고. 일단 뭐 전면부 디자인 보면요, 약간 약간 좀 뭐랄까요, 되게 좀 오히려 좀 심플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뭔가 약간 좀 조잡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요번 코나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변경됐는데,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깔끔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우선 저 DRL 형상 자체가 좀 더 커졌습니다. 커졌고, 이 헤드램프 이 세 군데로 좀 포인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예전에는 그냥 동그란 헤드램프 하나만 딱 존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른 현대 SUV 패밀리 룩하고는 좀 더 차별성이 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릴 사이즈가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릴에 이 현대 엠블럼이 이제 딱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 엠블럼은 위쪽 본네트 후드 쪽 위로 올라오고, 이 그릴 쪽에는 심플하게 검정스럽게 딱 도색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심플해지면서도 개성이 뚜렷해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LED DRL이 나왔던 그 자리 그대로 LED로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더 상품성이 많이 보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 지시등 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쪽에는 전구로, LED가 아닌 전구로 사이드미러에도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1.6 터보에 적용된 이 18인치 휠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좀 디테일하고 좀 멋있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코나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휠이 훨씬 더 멋있게 다가왔는데,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에 코나 하이브리드에 적용됐었던 휠 디자인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디테일이 상당히 좀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측면부에서는 솔직히 코나가 그렇게 막 이뻐 보인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측면부가 그냥 좀 평범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휠 디자인이 바뀌면서 약간 좀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다운 약간 소소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향지시등이 LED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되게 좀 전보다 코나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외관적, 이 라이트적인 면에서는 방향지시등의 퀄리티가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머플러 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이 녀석이 차급 소형 SUV다운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머플러 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다운, 딱 페이스리프트의 정석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포인트 변화를 주면서 보다 좀 더 세련되고 최신의 트렌디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외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전면부 다 디자인 똑같지만 이 휠만 다르죠. 근데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휠 자체는 보통 예전에 보면 일반 내연기관 휠이 더 멋있고, 하이브리드 휠이 약간 좀 더 단조롭고 심플한 느낌이 있었는데, 코나는 이상하게 내연기관 휠보다도 이 하이브리드 휠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보세요. 자, 하이브리드 휠 보다가 컬러감에서 좀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리드에서는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갔지만 컬러감에서는 뭔가 약간 좀 친환경적인 그런 좀 연한 컬러를 사용하면서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컬러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코나가 뒤쪽에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적혀 있었는데, 요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하이브리드와 1.5 터보 차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그거예요. 휠 부분만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N9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코나의 완성작, BMW랑 비교를 해드리면 BMW 차량 중에서도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됐을 때 그 BMW 디자인 완성도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코나도 그런 것 같아요. 코나도 일반적인 이런 하이브리드나 1.6 터보 외관을 보다가요, 컬러가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도 주지만, 실제로 이런 범퍼 형상이라든지 전면 아래쪽 범퍼 형상들의 변화로 인해서 보다 고성능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이거는 그냥 막혀 있어요. 약간 그냥 장식처럼 그냥 돼 있는 부분인데, 뭔가 좀 더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주면서 코나 N9 같은 경우는 그릴 속으로 이 현대 엠블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게 생겼죠.
N9하고 이 N9 배지까지 여기다 달아주는 이 디테일, 실제로 봤을 때 코나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요번에 메인이 N9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퍼 사이드 형상, 이런 디테일들, 이런 디테일들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나 N9 같은 경우는 좀 더 색상이 무채색보다는 약간 유채색 컬러가 훨씬 더 강인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디테일 면에서는 약간 코나 하이브리드 휠과 좀 비슷한 면모가 있지만, 코나 하이브리드와 코나 1.5 터보 휠, 그 휠 디자인의 장점들을 잘 믹스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하단 밑에 쪽 범퍼라든지 측면부, 휠하우스 이런 부분들을 외관 도장색과 동일하게 조격을 하면서 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녀석 코나 N9이 코나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나가 표현해줄 수 있는 그 디자인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어도 보시게 되면은 디퓨저 쪽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디퓨저 라인이. 뒤쪽에는 N9이라는 배지는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뒤쪽에는 듀얼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좀 스포티한 머플러 테이프까지 적용이 되면서 딱 봐도 되게 잘 달릴 것만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N9 배지가 이쪽 앞쪽 휀다 쪽, 운전석 휀다 쪽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좀 재미있게 다가왔었던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코나 N9을 봤을 때는 그때 아이언맨 에디션보다도 훨씬 더 포스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이 N9의 실질적인 퀄리티 자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10리터 가량 좀 커진 모습입니다. 전에는 360이었지만 지금은 370리터로 10리터가 더 확장된 모습인데, 느낌적으로 봤을 땐 예전보다 트렁크 길이 자체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서 솔직히 예전 코나나 뭐 베뉴나 트렁크가 좀 아쉽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길이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요번에.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기본 용량이지만, 또 전보다는 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커버를 열게 되면 이렇게 또 공구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코나에는 전동 시트 트렁크가 없죠. 2열 시트를 폴딩한 느낌, 요즘도 차박이 유행인데 솔직히 이 코나에서 차박은 힘듭니다. 그죠? 아무래도 좀 길이가 좀 짧은 녀석이다 보니까 전장에 해봤자 4.2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차박은 힘들지만, 그래도 남녀 둘이 커플이 그냥 캠핑 장비를 들고 캠핑을 떠나기에는 2열을 폴딩했을 때는 전체적인 공간이 그래도 나쁘진 않게 다가옵니다. 차박이 힘드니까 여기 매트리스 안 깔아놓은 것 같아. 이불만 있고, 그죠? 담요만 있고. 실내 같은 경우는 뭐 시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시트 형상이나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당연히 뭐 이런 품질, 이런 도어 쪽 품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엔트리급 세그먼트라는 게 담에 느껴질 정도로 뭐 품질은 훌륭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만났던 스티어링 휠 느낌과 상당히 동일합니다. 버튼 느낌, 버튼의 크기나 느낌도 당연히 소형 SUV다운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코나에 적용된 핸들 느낌, 딱 누가 봐도 코나다. 근데 이제 요번에 코나도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됩니다. 10.25인치. 그래픽 자체는 뭐 아반떼, 투싼 모두 동일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는 이렇게 또 그 동일한 그래픽을 보여주게 됩니다. HUD 스크린이 들어갔죠. 왜냐면 이 녀석은 이제 각도, 앞 유리창 각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좀 직각 형태로 거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HUD 스크린으로 각종 주행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좀 커졌습니다. 실내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뭐 동일합니다. 예전 코나 실내와. 근데 이런 변화들, 이런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소소한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보다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줘요. 전체적인 버튼 컬러감이나 이런 구성들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예전 코나에서 보여줬던 그 아쉬웠던 품질보다는 훨씬 괜찮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력이 있고요. 드디어 이제 코나에서도 이 공기청정 모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이 있고 통풍 열선 시트 이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락 버튼이 코나에서도 추가로 장착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어봉 느낌은 그냥 말 그대로 약간 현대 엔트리급 느낌은 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센터 콘솔 쪽의 버튼들의 컬러감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고급스러졌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홀드가 있고, 쪽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등이 이제 이 컵홀더로 이렇게 쭉 들어와요. 컵홀더로. 이 차량은 엔트리급 소형 SUV다 보니까 센터 트림이나 이런데 앰비언트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이쪽에 앰비언트 들어오는데 심심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가 존재하고요. N9 한번 보여드릴게요. N9은 뭐가 다를까? 일단 뭐 문 쪽은 똑같습니다. 문 쪽은 문에서는 뭐 일반 다른 코나랑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이 레드 스티치, 이 레드 포인트들이 단번에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일단 뭐 에어컨 송풍구 이쪽 요것도 조그맣게 그죠? 레드 포인트 이쪽의 컬러가 달라지고 여기 M 마크가 들어가요. M 마크. 이제는 보다 보니까 M 마크가 좀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감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들어서 이제 이쪽 핸들에 이 빨간색 레드 스티치로서 좀 더 스포티한 감성, 시트에 이 M 마크와 그리고 시트에도 이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게 나름 그래도 스포티한 감성을 조금은 보여줍니다. 현대자동차 N9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N 감성을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이 기어 노브 자체,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또 이쪽에도 또 이렇게 또 포인트 준 게, 야, 나름 좀 그것도 좀 달릴 수 있다.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선풍구에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쪽에다가 N 하나 박아주는 좀 다른 클러스터의 그래픽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조금 드네요. 그래도 스피커는 크렐 사운드. 이제 JBL을 졸업하고 이제 코나에는 이 크렐 스피커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스피커보다는 음질이 좋겠지만 이 스피커 커버에 대한 퀄리티 자체는 좀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나 1열 같은 경우는 N9 한번 앉아봤습니다. N9. 이 빨간색이 주는 감성들, 스포티한 감성들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트 포지션은 낮은 편대가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다가오는 정도? 그러니까 코나라는 사이즈 SUV를 탔을 때 느껴지는 그 예상되는 시트 포지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개방감은 정말 훌륭하게 다가와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 HUD 스크린이 좀 약간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코나의 클러스터 자체가 시인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눈동자를 많이 위아래로 움직여야만 그 시인성에 대한 차이가 느껴지지만 코나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HUD 스크린이 필요했었을 거란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약간 좀 이질감이 있어요. HUD 스크린 자체의 정보 그 시인성 자체는 좀 이질감이 있고요. 요즘에 현대자동차 시트는 보편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평타 이상을 치기 때문에 뭐 착자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성인 남성이 이 차량을 주행을 해도 그렇게 막 답답함이 느껴지는 않습니다. 이쪽 공간, 무릎 쪽 공간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주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무릎이 다리가 좀 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리 무릎에 뭐 닿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앉았을 때는 내가 지금 소형 SUV라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전 지금 코나 페이스리프트 모델 2열로 왔습니다. 2열 공간이 예전보다 레그룸 공간을 13mm 더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탔을 때도 그게 느껴져요. 1열로 지금 제 키로 세팅해 놨는데 제 키가 184cm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그룸이 안 다네요. 야, 그리고 헤드룸도 안 닿아요. 생각보다 예전보다 쿠션감이 더 좋아졌나? 예전에 코나 느낌이 좀 안 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냥 지금 코나 페이스리프트 2열에 앉았을 때 이 허벅지를 지탱하는 이 시트의 길이, 이 시트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트의 길이도 굉장히 좀 높게 다가오고요. 레그룸도 닿지가 않아요. 레그룸 한 요 정도? 요 정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생각보다 막 서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누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아주 딱 적당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13mm라는 자체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1.3cm를 더 늘려놨다는 느낌이 단번에 들 정도로 2열 공간이 확실히 코나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보다도 확실히 좀 더 아주 훌륭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2열 열선은 여기 존재해요. 2열 열선이 존재하지만 뭐 에어밴드 송풍구 당연히 없고요. 하지만 여기 수납 공간이라든지 여기 USB 단자 포트 하나는 존재합니다. 2열 포켓은 운전석 쪽에 넣고요. 조수석에는 여기 포켓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귀여워요. 굉장히 좀 이 폭의 작은 암레스트에도 컵홀더가 있다는 점.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래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1열보다는 좀 높지만 뭐 좀 2열 시트 포지션이 높은 차량들이 유독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그 녀석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창문 사이즈도 나쁘지가 않아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안 되는 소형 SUV인데 선루프가 지금 없어요. 선루프가 없지만 창문 하나가 좀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개방감에 있어서 답답함까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조면을 봤을 때는 좀 아쉽게 느껴져요. 아쉽게 느껴지지만 공간성이나 개방감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불편한 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의 2열의 편의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나 페이스리프트 모델 한번 만나봤는데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나 N9까지 있는데 당연히 코나 N9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N9처럼 그릴이 엠블럼이 그릴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보시다시피 그릴과 엠블럼이 둘 나뉘냐 이 차이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느껴지는데 두 차종 모두 그만한 각자의 그 세그먼트에 맞는 각자의 포지션에 맞는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나 페이스리프트가 확실히 흔히 있어요. 전보다 좀 더 약간 비싸 보여. 전보다 약간 한 100만원 더 비싸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봤고
N9은 실제로 판매가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N9 그래도 젊은 층들한테는 그래도 상당한 좀 어필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아반떼 N9보다도 코나 N9이 뭔가 좀 더 멋있게 다가와요. 저는 약간 아반떼 N9은 여성분들 좀 달리기 쏘는 젊은 여성분들한테 좀 잘 어울린다. 고 보시면은 요번 이 코나 N9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좀 훔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나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을 만나봤고요. 조만간 제가 또 시승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코나 페이스리프트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